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 마스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뜨거운 감자, 바로 환단고기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족의 잃어버린 고대사를 복원한 귀중한 사서라고 칭송하는 반면 주류 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위서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우리 고대사라는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더욱 논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환단고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왜 이러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9,000년 역사의 베일에 쌓인 환단고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환단고기는 1911년 개연수 선생이 편찬하고 이후 이유립 선생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5권의 역사서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한국사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는 장대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첫째, 환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 파미르 고원 일대에 세워진 인류 최초의 국가라고 환단고기는 기록합니다. 7명의 환인께서 3,301년 동안 다스리셨으며 12개의 연방 국가를 이루고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의 건국 이념 역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배달국입니다. 환국의 뒤를 이어 환웅천왕께서 백두산 신단수 아래 신실을 열고 세운 나라입니다. 18명의 환웅께서 1565년 동안 다스리며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14대 치우천왕은 강력한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중국의 시조 헌원과 맞서 싸워 승리하며 동아시아를 호령했다고 합니다. 셋째, 고조선입니다. 배달국 말기에 단군 왕검께서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환단고기는 단군을 한 분이 아닌 47대 단군께서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스린 왕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조선, 번조선, 마조선으로 이루어진 사만관경 체제를 통해 만주와 한반도를 넘어 광대한 영토를 다스린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이후 북부여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발해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역사, 즉 국통을 환단고기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각에서는 환단고기가 일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식민사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를 반도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채 외세의 지배만 받아온 수동적인 역사로 폄하했습니다. 고조선은 신화로 격화시켰고 한사군 설치와 임나 일본 부설 등을 날조하여 고대부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허황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환단고기는 9,000년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으며 스스로 문명을 발전시켜온 주체적인 민족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만약 환단고기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일본의 식민 통치는 미개한 민족을 문명화시킨 것이 아니라 찬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을 강탈하고 억압한 야만적인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단고기는 일본 건국 신화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제시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발원지가 한반도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일본 중심의 역사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에 일본으로서는 환단고기의 존재 자체가 눈엣 가시였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제는 수많은 우리 역사서를 불태우고 약탈하는 등 역사 말살 정책을 자행했습니다. 환단고기 역시 이러한 탄압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환단고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주류 역사학계는 환단고기를 위서로 단정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원본의 부재 및 불확실한 전승 과정입니다. 1911년 개연수 선생이 편찬했다는 원본이나 그 이전의 필사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유립 선생이 1979년에 처음 공개하면서 그 전승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대착오적인 용어 사용입니다. 국가, 민족, 인류, 문화, 산업 등 근대 이후에 사용된 용어나 개념들이 고대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구원형 사상이나 태양계 행성 이름 등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과학적 지식이 기록된 점도 위서론의 강력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셋째, 역사적 사실과의 불일치입니다.
환단고기의 내용은 기존의 정사 기록인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물론 중국의 역사 기록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많으며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단고기에 등장하는 광대한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영토를 뒷받침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20세기 초 민족주의 사상의 반영입니다. 주류학계는 환단고기의 내용이 일제강점기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창작되었거나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민족적 열망이 환단고기라는 특정한 형태의 역사서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환단고기 옹호로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반영합니다. 9천년의 장대한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환단고기를 위서로 보는 학계의 입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엄밀한 사료, 비판이라는 역사 연구의 기본 원칙을 강조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 역사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러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지, 그리고 이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맹신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환단고기 논쟁은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단고기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과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환단고기가 제시하는 9천년의 역사가 과연 실제했던 역사인지 아니면 민족적 염원이 담긴 서사인지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환단고기 논쟁을 통해 우리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